지난해부터 시작된 코로나 위기는 세계인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나홀로 캠핑을 추구하며 차박을 떠나는 이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하여 집콕 쪽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진 이들은 요리를 한다든지 유튜브나 넷플릭스 등의 영상 콘텐츠를 시청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집에서라도 산뜻한 기분을 만끽하기 위해서 각종 가구, 벽지 등의 인테리어를 꾸미는 이들도 급증했죠. 그런데 뭐니뭐니 해도 코로나 기간 동안 가장 많이 늘어난 취미 활동은 게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코로나 사태가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게임은 질병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찬반 토론이 극렬했습니다. 국내 방송사의 한 토론 프로그램에서도 이것을 주제로 한 방송이 네티즌들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았고, 국제보건기구 WHO에서는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여 게이머들에 대한 시선을 더욱 나쁘게 만들었죠.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는 이 모든 상황을 180도 바꾸었습니다. 오히려 코로나19의 전염을 방지하기 위해 집에 박혀 게임하는 것을 권장할 정도인데요. 사실 그동안 국내에서는 게임이 그 폐해 정도에 비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비난을 받는 점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인터넷 인프라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게임 산업은 빠르게 발전하여 명실상부 한국을 게임 종주국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조금 유명하다 싶은 게임의 랭커들은 대부분 한국인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해외의 게임 커뮤니티에서는 플레이 도중 한국인을 만나면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만약 자신의 편이라면 열심히 칭찬해 주어라. 그러면 너는 반드시 승리를 맛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만약 자신의 편이 아니라면 도망쳐라. 당신이 한국인 게이머를 이길 수 있는 확률은 제로에 가깝다. 혹시라도 도망칠 수 없다면 최대한 정중하게 게임을 플레이하라. 만약 게임을 하는 도중 한국인 플레이어에게 욕을 한다면 당신은 세상에 태어나 처음 듣는 종류의 욕을 듣게 될 것이다. 그들은 한국의 욕을 번역기를 사용한 한이 있어도 당신에게 정신적 데미지를 입히려 노력할 것이다. 그들의 승부욕은 게임에서만 그치지 않는 것이다. 물론 당신이 게임 승부에서 지는 건 역시 당연한 결과이다. 한국인 친구들 사이에서는 친하다면 서로 어떤 욕을 하는 것도 용납됩니다. 하지만 게임을 못한다는 말을 듣게 된다면 그 어느 때보다 발끈하는 것이 한국인입니다. 이렇게 한국인은 게임 실력 역시 세계 최고이지만 그만큼 게임에 대한 열정도 지나칠 정도이기 때문에 게임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이 가진 폐해를 집중 조명하며 게임 중독은 질병이라 외쳐왔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게임은 오직 파괴, 살인 등의 과격한 단어와 어울리는 문화일 뿐입니다. 사랑, 평화 등의 단어와는 동떨어져 있다 생각하죠. 그런데 최근 네티즌들 사이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다음의 사건을 본다면 게임에 대해 나쁜 인식을 갖고 있는 이들의 생각은 잘못된 선입견에 불과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국의 넥슨에서 만든 인기 게임 메이플스토리는 현재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게임 중 하나입니다. 지난 21일 메이플스토리의 공지사항에는 한 운영진의 글이 업로드 되었는데요. 이 글은 게임과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용사님께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만 아래의 글을 확인해 주시고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라는 내용으로 시작하는 이 글은 다른 게임 커뮤니티에 올라온 한 유저의 사연을 유저들에게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누나가 1월 21일 아침에 깨어나질 못하여 병원에 데려가 검사를 해보니 급성 혈액암에 걸렸다고 합니다. 혈소판이 모자라서 현재 위급한 상태라고 하는데 저는 지금 군인 신분이라 옆에 있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여러분께 자세한 상황에 대해 설명은 못 드리지만 이번 주 주말이 누나에겐 고비라고 합니다. 혹시 도와주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발 한 번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혜는 평생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한 군인 유저의 누나가 급성 혈액암에 걸려 RH 플러스 AB형의 혈소판 지정 헌혈이 긴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글을 접한 메이플스토리 운영진은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내용을 볼 수 있도록 게임 공지사항에 이 사연을 올린 것이었죠. 그리고 겨우 하루 뒤인 22일 오후 2시 56분 메이플스토리의 공지사항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올라왔습니다. 용사님들의 성원으로 목표한 만큼의 혈액이 확보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글쓴이의 사연이 공개된 지 겨우 하루밖에 안 됐는데 이 사연을 안타깝게 생각한 유저들이 너나 가릴 것 없이 헌혈에 동참하여 주말까지 사용할 혈액이 모인 것입니다. 심지어 목표치를 훨씬 넘기는 혈액이 계속 모이고 있었는데 혈소파는 보관 기간이 겨우 5일밖에 되지 않아 이 이상은 더 모여도 모두 폐기 처리되기 때문에 더 이상의 혈액은 유저들의 마음으로만 받겠다는 공지였죠. 사실 한국에서 일어난 헌혈 소동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처음 발발하였을 때 아직 제대로 된 대비태세가 갖추어져 있지 않던 한국은 중증 환자들을 위한 혈액량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때문에 헌혈의 집에서는 국민들이 적극적인 헌혈 참여를 부탁했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안전문자를 통해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헌혈에 참여하기를 독려했죠. 이때가 5월 15일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사흘이 지난 19일 화요일, 헌혈의 집에서는 충분한 혈액량이 있음을 알렸습니다. 혈액량이 부족함을 들은 한국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주말 일정을 비우고 헌혈운동에 동참한 것이죠. 이러한 움직임은 최근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명 연예인과 인플루언서들은 헌혈 인증 릴레이를 이어가고 있고 각종 관공서에서도 헌혈 캠페인을 함으로써 코로나19 위기를 함께 극복하자는 의지를 다집니다.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는 해외에서는 도대체 위기를 극복하는 한국인들의 원동력은 무엇일까에 대한 토론이 활발합니다. 한 해외 네티즌은 우스갯소리로 그들이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거창한 인류애가 있어서가 아니다. 단지 자신들의 눈앞에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보는 것을 거슬려 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을 내기도 하는데요. 아무래도 남을 도우면서도 생색을 내기보다는 아닌 척하며 두 팔 걷고 도와주는 한국인의 특성을 재밌게 표현한 것이겠죠. 그중 대표적인 것이 도로 위를 달리던 트럭에 사고가 발생하여 적재되어 있던 물품들이 쏟아지면 어디서 나왔는지도 모를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 물건 정리를 도와주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들은 그저 바빠 죽겠는데 이게 뭐야, 빨리빨리 치우고 갈 길 가야겠다 라며 정성스레 물건을 주워주고 사라지죠. 또한 최근 국내의 한 커뮤니티에는 의외로 어른들이 이런 데 돈 쓰는 거 안 아까워한다며 글쓴이가 편의점에서 목격한 한 사건을 소개하였는데요. 편의점 안에는 술에 만취한 대학생 2명과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여자아이 1명, 유치원생으로 보이는 남자아이 1명이 있었습니다. 초등학생 여자아이와 유치원생 남자아이는 남매로 보였죠. 이 아이들은 자신들이 고른 먹거리를 계산하려 편의점 직원에게 카드를 내밀었지만 잔액 부족으로 결제에 실패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카드는 정부가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발급하는 결식아동 전용 급식 카드였죠. 당황한 여자아이는 도시락과 음료수를 하나씩 제외하며 남아있는 잔액으로라도 음식을 결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번번이 잔액 부족이 때문에 실패했고 뒤에서 기다리던 술 취한 대학생들의 얼굴은 짜증으로 물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에 있던 대학생 중 한 명이 아이들 앞을 새치게 하며 자신들의 물건을 계산대에 올려놨습니다. 알바생에게는 담배 한 갑도 달라 하며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쳤죠. 여기 있는 것 다 이걸로 계산해주세요. 아이들이 사고자 했던 도시락과 음료수들도 다 자신의 카드로 계산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기다리고 있던 또 다른 대학생은 술에 취해 비틀거리고 있었지만 자신의 지갑에서 5만원짜리 한 장을 꺼내더니 과자나 사 먹으라며 아이들의 손에 쥐어주었죠. 행여나 아이들에게 해코지를 할까 걱정했던 글쓴이는 아직 우리나라는 따뜻하다며 글을 마쳤습니다. 코로나19 사태는 현대사회의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원래 자산이 많던 사람들은 점점 더 높아져가는 자산가치로 인해 더욱 부유해지고 있지만 그렇지 못했던 이들은 열심히 돈을 벌어도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돈의 가치로 인해 벼락거지가 되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하루 벌어먹고 살던 일용직 저소득층들은 점점 없어져가는 일자리로 인해 하루 일용할 한 끼도 먹기 힘든 상황에 처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이들을 위한 따뜻한 온정의 손길, 현실적인 지원 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퍼플튜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유일무이, 김연경에 대한 가장 적합한 묘사다. 국제배구연맹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발리볼 월드가 김연경에 대해 보낸 극찬입니다. 발리볼 월드는 8일
세계 100대 선수를 소개하는 코너인 로스터 100에 김연경, 유일무이라는 제하에 글을 게재했습니다. 그리고 김연경은 32세의 나이에 여전히 코트에서 탄탄한 활약을 하고 있으며 항상 경기의 선두에서 동료들을 이끌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세계도 인정하는 그녀의 실력과 리더십. 하지만 현재 그녀는 한국에서 안타까운 일에 휩싸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다영, 이재영 선수와 관련된 일 때문이죠. 이다영 선수는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괴롭히는 사람은 재미있을지 몰라도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은 죽고 싶다. 나이 살 좀 처먹은 게 뭔 벼슬도 아니고 좀 어리다고 막대하면 돼? 하지만 여기서 누구인지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기에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됩니다. 그리고 팬들 사이에서 이는 우리에게 익숙한 같은 흥국생명팀 소속 김연경 선수를 저격한 것이 알려지게 되죠. 이는 배구 관련 잡지 등 관련 매체에서도 김연경이 대상이었다는 것을 언급하며 사실로 밝혀지게 됩니다. 내용에는 김연경과 이다영이 서로 대화나 얼굴조차 보지 않을 만큼 불화가 깊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실히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다영의 SNS 글은 오해를 살 만큼 영향을 줬다는 것입니다. 이른바 김연경이 팀 내 연장자이자 중심적 위치로 인해 갑질하는 것은 아니냐, 꼰대인가 등의 의혹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김연경은 이에 대해 변명이나 해명을 하지 않고 단지 한마디를 했을 뿐입니다. 최고의 복수는 복수하지 않는 것이다. 거기서 벗어나서 행복하자. 여기서 김연경의 팀을 위한 배려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현재 시즌 중이기에 팀 내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선수 간 불협화음을 만들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죠. 그래서 김연경은 더 이상 적극적인 언급을 자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용히 흘러갈 것만 같던 상황에 반전이 찾아옵니다. 얼마 후 이재영, 이다영의 학창시절 학교폭력 사실이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된 것이죠. 이를 알린 당시의 피해자는 이다영의 SNS 글을 보면서 누가 누구에게 이런 행동을 하는지 기가 막혀서 이를 외부에 알려야겠다고 다짐했다고 했습니다. 추후 같은 배구부 등 이 쌍둥이에게 공격을 받은 다른 피해자들도 점점 나오면서 이 논란은 더욱 증폭되게 되죠. 이에 이재영, 이다영은 사과문을 직접 작성해 본인의 과거 잘못을 인정하며 용서를 구한다고 했지만 그들의 행동에 진정성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결국 이 둘은 무기한 출장 정지 징계를 받게 됩니다. 팬들은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될 것이며 SNS에 언급된 김연경에게도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들의 관계가 왜 이렇게 되었을지 궁금합니다. 김연경은 이다영의 글이 SNS에 올라오기 직전인 지난해 11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고 팀원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하고 있는 선수에게 넌 잘하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너 지금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지금 너 때문에 팀 분위기도 안 좋고 너 때문에 다른 안 좋은 에너지들이 생기잖아 라고 정확하게 표현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입니다. 이어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정확하게 판단하고 솔직한 얘기를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다며 리더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 라고 덧붙였죠. 이는 김연경이 가지고 있는 그의 리더십의 철학을 보여줍니다. 좋은 말도 필요하지만 현재의 상황에서 프로가 가져야 할 자세를 강조하는 것이죠. 아마도 이런 김연경의 올바른 태도와 리더십이 이재영, 이다영과의 사이에서 어떠한 문제를 만들지 않았나 분석됩니다. 한 예로 지난 2017년 한국은 제19회 아시아 여자배구 선수권대회 선수단 구성에서 최종 엔트리 14명이 안 되는 1명이 부족한 13명이 구성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 김연경은 출국하기에 앞서 배구협회가 기본적인 엔트리조차 채우지 못하는 현실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대회에는 이재영이 들어왔어야 했다고 직접 언급했습니다. 김연경은 이재영이 팀에서는 경기를 다 뛰고 훈련까지 소화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공적인 대회에는 빠졌다면서 결국 본인이 원하는 중요한 대회만 뛰겠다는 것이 아니냐고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김연경은 빠듯한 일정에도 협회가 요구하는 대부분의 경기를 참여해오고 있던 상황이었죠. 이뿐만이 아니라 김연경의 예의 바르고 성실한 태도는 다른 국가들에게도 빛을 발합니다. 여자 배구 세계 최고 리그인 터키에서 활약을 할 때도 그녀는 다른 국가 출신 선수들과 비교되곤 했습니다. 터키 관계자들은 같은 리그에 노르웨이 등 유럽과 미국 선수들과 다르게 상냥하고 예의 바르며 성실하다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는 다른 선수들에게 귀감이 되었다고 하죠. 이는 현재 흥국생명에서 김연경의 리더십에서도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터키 리그에서 강조한 부분은 김연경이 따뜻한 사람이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구단 내뿐만 아니라 팬들과의 관계에서도 호감을 만들 줄 안다고 했습니다. 경기가 끝나면 힘든 것도 마다하고 팬들에게 일일이 사인을 해주었으며 언제나 미소를 잃지 않았다고 하죠. 이런 김연경은 인터뷰에서도 그의 가치가 반영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얼마 전 방송에 출연한 그녀는 이재영, 이다영 자매에 대한 질문을 받습니다. 그 질문은 같은 흥국생명에 속한 김연경 선수가 그녀들을 잘 챙겨주냐는 것이었죠. 하지만 김연경은 사실이면서도 인성이 보이는 대답을 합니다. 딱히 그들을 챙겨주는 것은 없다. 그 두 명의 선수는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제가 챙겨주지 않아도 많은 분들이 챙겨주고 있기 때문에 챙기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한 것이죠. 현재의 사실을 정확히 말하면서도 자매의 기분도 상하지 않게 돌려 말한 것입니다. 이어서 전 오히려 경기를 뛰지 않는 선수들, 제가 더 챙겨야 하는 선수들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선수들을 더 챙겨주는 것 같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녀가 생각하는 배구 후배들에 대한 생각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발언이었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상황을 놓고 보더라도 김연경이 이재영, 이다영에게 일부러 흔히 말하는 꼰대 행동을 했을 리가 없다고 판단이 듭니다. 또한 김연경이 한국에 왜 다시 돌아온 것을 알게 된다면 정말 이 두 자매가 SNS에 올린 글이 잘못되었다는 것에 확신이 들게 됩니다. 당시 김연경의 연봉은 세계 1위였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것이 여자 리그뿐만 아니라 남녀 통합 1위라는 것이었죠. 언론이나 배구계에서는 세계 최고의 선수로 인정받고 있었고 그가 속한 팀과 함께 챔피언스 리그와 터키 리그에서 우승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리브 MVP와 득점왕, 서브와 공격 부문 1위를 모두 휩쓸었습니다. 세계 1위의 위엄이 이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영국 BBC는 김연경에게 세계 최고란 바로 이런 선수다 라고 말했고 록스트리트 저널에서는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선수다, 메시보다 더 잘하는 선수다 라고 영광을 부여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녀는 모두의 예상을 깨는 행동을 합니다. 갑자기 국내 배구 리그에 나타난 것입니다. 무려 연봉은 80%가 줄어든 상태로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움은 계속됐습니다. 연봉을 최초 6억 5천을 제시받았는데 이를 스스로 낮춰서 그 금액으로 후배 선수들에게 돌아가게 해달라고 한 것이죠. 이렇게 김연경의 연봉은 3억 5천으로 정해집니다. 흥국생명은 최고의 전력을 받은 것도 감사하지만 이렇게 헌신적인 선수가 있어서 당시 이재영과 이다영과 더불어 최고의 전력을 가지게 됩니다. 사실 김연경이 한국으로 돌아온 이유는 한국 여자 배구의 올림픽에서의 메달 획득과 더욱 발전해야 하는 한국 배구에 있었습니다. 그녀가 스스로의 지위를 포기하면서 한국에 온 것은 말 그대로 대의를 이한 것입니다. 한국 배구협회도 하지 못한 것을 해보려는 그녀의 의지가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배구협회만 맡길 수 없다는 것이 컸죠. 그동안은 배구협회가 여자 배구를 대하는 태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실 사건이 있습니다. 뒤풀이 김치찌개 사건이죠. 2014년 한국의 배구 여전사들은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우승하며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됩니다. 한국인으로서 정말 자랑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우승 회식 장소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바로 김치찌개를 메뉴로 파는 곳에서 진행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김치찌개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배구협회가 평소 어떻게 여자 선수단을 생각했는지가 밝혀지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에 분노를 느낀 김연경 선수는 본인의 돈으로 여자 선수단을 이끌고 전문 레스토랑으로 가서 마음껏 축하해주게 됩니다. 배구협회의 존재는 배구를 하는 선수들과 그 스포츠의 저변 확대에 있습니다. 그런데 배구협회는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한 것이었죠. 또한 선수들이 국가를 대표해서 국제대회에 나갈 때에서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비행기에 탑승 시 절반은 비즈니스석에 태우고 나머지는 일반석에 태우는 모습도 보여준 것입니다. 당시 대한민국이 비행기 티켓값도 지불하지 못할 정도로 못 사는 것도 아니었는데 왜 이런 일들이 협회에서 계속 벌어지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그러면서 사실 배구협회는 162억 원이라는 금액을 들여 배구회관을 매입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빈축을 샀습니다. 이러한 한국 여자 배구의 현실을 경험하며 활동한 그는 아마도 자신이 가진 소중한 것을 내놓더라도 본인이 현역에 있을 때 이를 개선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리고 과감히 세계 1위의 연봉도 포기하면서까지 한국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가진 실력과 리더십은 많은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며 한국 여자 배구를 세계로 이끌고 있습니다. 세계 1위의 위엄을 가진 그녀의 아름다운 행보, 한국의 자랑스러운 선수인 그녀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 이슈트래커였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